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장을 또 잘 봤어요. 잘 지켜봤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 치고는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많이 뭐 빠지지도 많이 오르지도 않아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옆으로 횡보를 하는 장을 만들어줬죠.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닥 매집을 하는 저 같은 스타일한테는 좋진 않아요. 저는 항상 현금 비중을 여유 있게 두고 바닥 매집을 선호하는 거래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빠져주는 게 아쉽긴 한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소중한 재산이 들어가 있는 저보다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 또한 좋아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오늘도 비슷했어요. 오늘도 비슷했어요. 제가 항상 수급을 얘기 드리는데 수급에서도 기관들의 눌림이 나와줬고 주가를 최대한 올리지 않으면서 눌러줬어요. 사실 그 얘기를 어제 드리진 않았는데 기관이 사실 요즘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코스피가 큰 폭의 상승을 주고 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상승 때 충분히 매집을 하지 못했어요. 기관이 사실 요즘에 스코어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또 며칠 전에 3% 이상의 하락을 연출하면서 기관이 매도세를 강하게 퍼부었지만 쉽게 눌리지 않는다고요. 외인도 그 호응을 해주지 않고, 자, 외인은 기본적으로 그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집이 충분히 되어 있고 지금 시장에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고 싶은 건 사고 뭐 팔고 싶은 건 좀 이익 실현하고, 이런 좀 그냥 일반 우리 개미와 같은 포지션이라면 좀 지금 보면 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기관은 뭔가 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충분하게 사진 않았고 급해요. 그래서 사실 누를 힘이 많지 않아 보여요. 지금 수급만 봐도. 예를 들어 기관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대충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사야 되는데 요거죠. 시장을 누르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부터 다시 기관은 사기 시작하면서 그 주가가 올라올 때 물려있던 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는 것들을 개인이 팔아주면서 그렇게 상승을 가는 게 기관한테는 충분한 매집이 되는데,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꾸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려고. 그래서 기관의 거래 동향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이번 주 동안 좀 매집도 좀 하면서 보자, 매집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보자 라고 얘기 드렸고, 좀 코스피도 이제 좀 섞어서 가보자, 뭐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시장 같이 감망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종목들의 분석이나 뭐 추천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합장 때는 크게 변화가 없죠.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안 간 것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종목 장세를 세세하게 얘기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미 뭐 필요한 얘기는 드렸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보고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공유를 드렸으니까, 또 오늘은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딱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아직 담지 않은 또 하나의 추가 목록을 찾아보고 있어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예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SNS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텍을 오늘도 추가로 사려다가 하루 더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더 보기로 했고 그런 상황이고, 자, SNS텍 제가 올해 삼성전자의 큰 그 이익과 함께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두고 보시죠. 충분한 매집을 하고 크게 먹자. 예, 이건 크게 먹자.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을 소개드린 적이 있고, 자,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SFA 반도체는 제가 실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미 거래를 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업 정보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무슨 종목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때가 있어요. 일부러 안 드려요. 다른 종목 여러 개를 다루고 알려드리고 좋은 얘기를 하려고 안 알려드리는데,
일일이 한 종목만 가지고 뭐 이렇으면 저렇습니다 뭐 얘기한 것도 좋겠지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업 정보를 스스로 인지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SFA 반도체다 그러면 어떤 기업인가 대충 그 정도만 검색해 보시면 메모리가 돼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하루 할 게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 거래하고 나중에 봤을 때 또 나중에 뭐 훗날 반도체 관련 뭐가 움직일 것 같고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데이터에 내 머릿속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SF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다. 뭐 이런 반도체를 공략해 보자. 지금 주가 자리는 어떤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자, SFA 반도체고, 자, 코로나 전 기점으로 보면 어때?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던 게 3,740원이고 이게 코로나 전 금액이죠. 올라와가지고 전 금액 계속 매출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좀 당장은 작년에 사이클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작년에 반도체가 주도주다 했는데 작년 말 11월 12월부터 반도체 삼성전자 등등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전에 움직임 사실은 반도체 주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내년까지 반도체 관련주가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반도체 그 시장에 큰 변화가 있죠. 일단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큰 투자를 하고 반도체 그 새로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뭐 디램 가격도 있고 뭐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 주문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장들이 풀가동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설을 늘리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증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기존에 있던 그 램 가격도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DDR5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뛰어들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엄청 좋다라는 게 이번 올해 한 해예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제는 올해 많이들 할 거예요. 많이들 증설도 하고 생산도 잘 돌아갈 것이고 최근에 잘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간 그 종목 중에 하나가 DB 하이텍이라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테마를 가지고도 날아간 게 있어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날아가기도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친구는 작년에도 시세가 나름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자면 DB 하이텍은 작년 기준 가지고 있는 공장 시설을 풀가동했어요. 풀가동. 쉬지 않고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제표는 좋아요. 재무제표는 좋았다고요. 좋았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가다가 가지 않아요. 왜냐? 주가는 앞으로 성장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더 증설을 하고 증설을 한다고 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그거는 악재가 작용하지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그 DB 하이텍이 유상증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할 거예요. 올해 아마. 왜냐하면 풀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는 반도체 그 빅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 생산량을 더 늘리고 매출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녹아져 있어서 주가가 날아가기 더 쉬운 거예요. 탄탄하니까요. 네, 근데 나머지 소부장주들 파운드리 업체들은 작년에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좋지 못했어요. 예. 막 타격이 당연히 좀 있었던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보잘것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 빅사이클이 돌고 다 증설들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엄청난 그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SNS텍도 마찬가지고 솔브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주가가 올해 좋다고 해서 이미 좀 처음 한번 뻥튀기해서 튀겨준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작년에 2차 전지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작년에 2차 전지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세게 해서 계속 갔죠.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 관련주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다른 건 있는 게 반도체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기업도 엄청 많아요. 기업도 이런 기업 있고 저런 기업 있고 뭐 이거 관련 요거 관련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 관련주가 있고 무슨 디램 관련주가 있고 무슨 관련주가 있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을 말씀드렸을 때 솔브레인은 반도체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가격이 거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이제 그냥 그렇게만 들어도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고 뭐 아무튼 그런데, 자 일단 오늘의 중점으로 들어와서, 자 SFA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예요.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를 마무리한다라는 뒤후자를 써서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식가격 같은 거, 솔브리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만들기 전에 필요한 재료니까 먼저 주문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점검 상태로 SF 반도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SF 반도체의 지금 주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에요. 좋아요. 굉장히 이제 매출도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후공정 기업 중에서는 정말 탑에 드는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차트만 보셔도 그래요. 차트만 보셔도 솔직히 그냥 큰 박스를 그리고 횡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스 폭이 좁아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였다가 여기 더 좁아지고 더 좁아졌죠. 모아지고 있다가 사실 꼬리를 좀 틀어서 올렸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좀 틀어서 올려준 모습. 그래서 사실은 요때 닿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맥점이라고 생각하나, 일단 모아가는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자 일단 240일 이평선이죠. 240일평선 보면 쭉 하나 그어져 있는데, 검은색으로 요게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타고 올라간다. 타고 올라왔다. 그래서 요만큼 지지는 강력하게 되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들이 여기 수렴해져 있고 튀어 올라오고 장이 안 좋으면서 눌려져 있다. 그래서 좋아요. 좋게 봅니다. 아무튼 뭐 정고점 뜯는 건 당연한 거고, 올해 업황이 좋으면서 빅사이클에 나만의 반도체 주도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좋다니까 사,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일 이렇게 떴어요. 예를 들어 떴어요. 떠서 한 6,000원 출발이에요. 근데 6,000원이 좋다고 삽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조금 그렇죠. 좋아요. 제가 분명히 파운드리 업체를 여러 개 드렸는데 그 중에 매수 기회가 보이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매수 금액이 가장 중요해요. 이 종목이 좋아서 앞으로 간 데가 아니라 5,000원에 샀냐, 5,600원에 샀냐, 5,700원에 샀냐가 내 평단가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매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하고 그 종목에 가장 유리한 매수 기회에 사는 게 정답이겠죠.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5,500원 정도예요. 5,500원 정도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일단 벌써 방향을 틀었죠. 하루만이지만. 근데 반대로 여기서 다시 눌려준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눌려서 5,000원 초반대가 온다 그러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매집 구간을 만들 것 같아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만 돼도 좋은 매집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주워 보시고, 요때 기회가 온다면 좀 물량을 실으면서 장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데, 추세를 보면서 또 단가를 올려서 사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사지 마세요. 사시더라도. 그래서 보시면서 최소한 소량으로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 거래 팁을 드리면, 어려워하시는데 이 종목 때문에 하나를 예를 들어 1,000만원 산다고 1,000만원 딱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숨이 멎어요. 올라가면 좋은데 자꾸 주가 빠지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또 물타기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시게 하려고 제가 채널을 만든 거니까.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산다고 가정하시자고요. 그러면 내일 예를 들어 한 50만원을 삽니다. 50만원. 그럼 50만원 사고 너무 적다 싶으면 그 장중 흐름에 뭐 예를 들어 2시대가 눌릴 수도 있고, 오전장에 한번 좀 급격히 올랐다 눌릴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사는 거예요. 빠졌을 때, 그날 주가가 빠져있을 때,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있다고요. 상승과 하락이.
그날 하락 시간대는 제가 2시 정도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답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오전장에는 웬만하면 피하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오전장에는 웬만한 것들이 시세가 세게 가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떠서, 기사가 떠서 오전부터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장을 보는 종목,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그날의 최저가에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좀 바닥이고 꺾여 있을 때, 그나마 꺾여 있을 때 뭐 50주, 30주, 때로는 5주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며칠 동안 뭐 충분한 매집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물리는 심리도 그렇게 기분이 불쾌하지 않고 모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그러세요. 다 마찬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1000만원 딱 사놓으면 가면은 한 번에 먹으니까 깔끔하니까 좋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다 욕심이 나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예를 들어 10일 동안 나눠 사서 샀다. 근데 그 충분한 매집이 안 됐는데 주가가 갈까봐 불안해가지고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종목은 많아요. 종목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00만원 살 건데 300만원 샀는데 주가 간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시다가 그게 수익이 많이 나면 거기서 조금 더 매수해서 평단가를 조절하고 비중을 늘려가 보자는 거고, 반대로 50만원 100만원 샀는데 주가가 빠져주면 더 좋죠. 아직 매집이 안 됐는데 빠져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딨죠. 근데 1000만원 딱 사놓고 빠지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말 멍해져요. 빠지고 반등 언제 하지 그렇게 매매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팁을 다 알려드리잖아요. 정말 하지 마세요. 해도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도 그러시니까. 그래서 알려드려요. 50주씩 사세요. 그럼 50주 10주씩 사세요. 아니면 시간별로 봐가지고 그날 그 시간 저점에 사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모아가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하루에 뭐 50주씩 산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 있는 날 바닥 때 사고, 또 요날 바닥 때 사고, 요때 상승할 땐 내비두고, 상승할 때 안 사는 거죠. 빠질 때만 사는 거야. 빠질 때만 그렇게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니까 한번 실전으로 예를 들어 종목을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요. 100만원만 투자한다고 보고 100만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보세요. 뭐 5만원, 3만원, 뭐 한 주, 2주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평단가를 딱 만들어 보시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평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충분한 매집을 하실 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당장 급등할 거예요. 그건 몰라요. 갑자기 기사가 뜨고 급등하고 모른다고요. 그래서 충분한 매집 기간을 두고 보면서 관찰하자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급등주 쫓아도 아니고 바이오 해야죠. 예. 이런 좋은 종목, 안정적인 그 기업들, 가치 있고 밸류에이션 살아있는 기업들을 그렇게 급등적으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좋은 종목에 물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너무 좀 잔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봐왔어요. 이 종목은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골프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골프존. 제가 코로나 때 요때부터 담아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요때부터 코로나 그 전 금액대를 바로 회복해줬죠. 바로 회복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코로나 피해주가 맞아요. 맞죠? 코로나 때문에 업장이 제한이 되고,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거리두기 2.5단계로 못 가고,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드리면 저도 작년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다는 게 작년에 골프존 회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장기로 배우고 있는데 지금 한 2달째 못 갔단 말이죠. 2달째 2.5단계다 뭐다 해가지고 아예 못 가고 있어요. 그냥 그 회원제가 그냥 그 세이브가, 그러니까 멈춰 있다는 거예요. 스탑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셨을 때 지금 주가를 보시자고요. 자, 선은 하나 그어 볼게요. 딱 여기 선 가운데 딱 놓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마어마한 일자가 아닌가요? 그죠? 그만큼, 자, 240일 이평선 일자입니다. 일자. 240일 동안 평균 금액이 일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자, 이렇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그 예전 과거 차트도 뭐 봐야 되고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전까지 올라오고 지금 요것만 보면 돼요. 사실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보면 돼요. 자, 여기만 상장해서 뭐 해서 이거 됐고, 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요때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뭐 운동 뭐 이런 관련한 거, 경기 민감주들 이런 거 다 바닥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럼 사실 골프존도 여기서 놀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못 올라오고 여기서 지금쯤 아마 여기쯤 와야 될까요? 여기쯤 와야 될까요? 못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요때 이제 시세가 나고 할 때 81,000 요때 이제 좋은 기사들이 나와요. 자, 이거죠. 골프존이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의 문화가 바뀌고 체육 문화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헬스를 하고 다른 걸 하고 뭐 다른 운동 취미생활 하던 사람들이 골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골프의 대중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젊은 20, 30대 층들도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회원, 유료 정회원이 2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고 좋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시세가 난 걸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때 난 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봐면서 역시 야, 이 코로나 시국에도 골프를 치는구나,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연습장 가봐도 많아요. 사람이 많고, 레슨 프로들의 그 예약 노트만 봐도 꽉 차 있어요. 그냥 오전밤 다 꽉 차고 다 꽉 차 있어요. 잘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재무제표는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재무제표가 좋아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재무제표가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걸 왜 갖고 왔냐? 거기서 또 중요한 거. 자, 말씀드렸죠.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은 악재죠.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안 빠져요. 악재가 있는데도 주가가 안 빠진다고요. 지금은 매출이 없죠. 한 2달 동안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에선 반영이 되고 좀 주가가 좀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흘러주고 뭐 반영 안 되고 해가지고 다시 또 영업 좋아졌다면 좋아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 그냥 일자 행보를 거의 하고 있죠. 뭐 상승과 하락은 있긴 하지만 거의 일자로 지지대를 요때로 보시죠. 요때를 보시면 67,000원 정도 요때를 지지하면서 가고 있다. 빠졌을 때는 뭐 63,000원, 67,000원. 그리고 지금의 박스권은 66,000원에서 한 75,000원 정도 되겠네요. 사실은 매수하기 아주 좋은 나이스 타이밍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좀 한 5% 정도 떠있어요. 최근 제가 아까 67,000원 얘기 드렸죠. 그때 대비 5%긴 해요. 5%긴 한데 지금부터 이 이평선이 다 모여있고 좋아요. 자, 이거죠. 요렇게 힘을 비축한 것들은 매도가 없는 거예요. 매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고 뭐 장기 보유도 있겠고 매도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손이 안 탔어요. 뭐 주포가 뭐하네 뭐 이슈를 타고 뉴스를 타고 어떻게 보면 소외주예요, 소외주.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손이 안 탄 거예요. 지저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깔끔히 무던히 가져가면서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죠. 근데 코로나가 뭐 회복되고 업황이 좋아지고 골프 얘기가 부각되고 뭐 이슈가 나오고 뭐 체인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가벼운 호재에도 이 친구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날아갈 수가. 가벼운 호재에도 뻥 하고 날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왜냐? 크게 물릴 게 없으면서 지금 자리가 지금 자리부터 모아가 보면 마음 편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모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것도 매수 방법을 설정해 가지고 보시자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61선 저항이 강력한 놈이죠. 61선 저항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1선 저항을 맞고 맞고 오늘 위로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좀 빠져준다 그러면 뭐 7만원 밑에 정도에서부터 모아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7만원 밑에 정도. 때로는 또 흐름이 추세가 바뀐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추세가 바뀌면 못 살 수 있으니까. 추세가 바뀌면 위에서도 조금씩 소량씩 매집을 한다든가. 그래서 매집 구간을 좀 가지고 가보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그냥 깨끗해요. 그냥 깨끗해서 뭐 손도 안 닿고, 만약에 항상 이런 대비는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한 3, 40%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악재가 나서 이만큼 빠진다, 뭐 빠질 일은 없어요. 공포장이 오지 않는 이상 안 빠질 건데, 만약에 이때가 빠지면 정말 그때는 베팅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대는.
이 금액대 오지 않을 금액이에요 사실 당장은. 근데 일단은 그냥 또 하나의 참고 자료로. 그래서 7만원 밑에부터는 7만원 77,000원 7만원대에서는 충분히 모아볼 만한 금액대다. 그리고 모아가면서도 위에서만 좀 놀면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서도 매집을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주가를 올려서 매수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어요. 다뤄봤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 뭐 괜찮으니까 추세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좋으니까 일단은 오늘 같이 좀 보합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째려본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한데 내일까지도 보합이 이어질런지 아니면 또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